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명절 연휴 기분 좋게 보내셨는지요? 금요일이 입춘이었어요. 여러분의 꿈과 바람도 봄의 새순처럼 생명력 넘치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서는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라는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기 위한 지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나폴레온 힐 세계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작가이자 감독인 주디스 윌리엄슨이 힐의 가르침과 철학의 핵심을 간추려 52개의 레슨으로 정리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전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으로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마 오늘날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나 강의는 나폴레온 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의 책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나폴레온 힐은 신입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은 힐에게 매료된 카네기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자기 성장 비결과 삶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안을 수락한 힐은 무려 20년 동안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500명이 넘는 세계적 기업가와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치 있는 삶의 해법을 찾아내 그것을 집대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폴레온 힐 재단의 전무이사인 돈 그린은 프롤로그에서 오늘날 우리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방법들이 현실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더불어 큰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책에서 답을 구하자고 하는 돈 그린은 나폴레온 힐의 삶에 대한 해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빛을 밝혀줄 것이라고 전합니다. 나폴레온 힐과 주디스 윌리엄슨이 쓴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 옮기니 김한슬기,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3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된다. 단 3주만 노력하면 당신에겐 좋은 습관이 하나 더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1년이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생각해보라.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 없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된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든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걱정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간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일곱째,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다.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는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선은 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든다. 아홉째,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선에 집중하면 다른 선한 가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관심에서 멀어진 악은 힘을 잃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선으로 채워지는지 악으로 채워지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베풀지 않을수록 더 가난해진다. 내가 선의를 베풀수록 나의 품성이 선함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 우리는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한 눈빛, 환한 미소, 그리고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하다. 나폴레온 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권한다. 타인을 위해 베푸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의 베풀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남의 도움을 받을 때 민폐를 끼쳤다고 여기는 편이라면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자.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이상으로 베풀도록 노력하자. 세상은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만 관대하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존경심을 갖는다. 현대사회의 리더는 군대 지휘관과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직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리더를 더 잘 따른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는 지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희를 숨기고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려 애써도 위선적인 행동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다. 리더의 가치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자. 실패하는 사람도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휴식을 게을리하면 더 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는 하루를 수면에, 일하는데,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 중에서 개인 활동에 쓰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시간들이 모여 미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휴식뿐 아니라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쉽게 고갈된다. 활력이 되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산책이고 어떤 이에게는 친구와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읽거나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일상에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당신의 행복과 여유를 포기하지 마라. 당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무언가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우물이 마르면 그제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벤저민 프랭클린.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 증오는 양날의 검으로 칼을 맞는 사람과 휘두르는 사람 모두를 해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분노를 정당화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럴 때 마땅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해 한바탕 화를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하지만 후련한 기분은 금세 사라지고 곧 불편한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분노를 토해놓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나 부정적 감정은 독과 마찬가지라서 서서히 사람을 망가뜨린다. 머릿속이 남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서 정작 자신에게 닥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분노로 인한 행동은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편이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행동이다. 증오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덩치를 키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증오는 영혼을 고통으로 얼룩지게 만들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당신의 행복을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평은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처음엔 위로하려고 다가온 사람도 부정적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 힘들어 떠나게 된다. 결국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불평하는 데 드는 힘과 감사하는 데 드는 힘의 양은 똑같지만 두 행동의 결과는 천지 차이다. 게으름은 삶을 훔치는 은밀한 도둑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은밀한 도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앗아간다. 일을 미루는 행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거듭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한다. 선택을 미루다가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선택하라. 그리고 한 번 선택했으면 미루지 말고 행동하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 하겠다는 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영감이 찾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를 찾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라.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다. 품격은 사소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성공하려면 훌륭한 인품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금의 선물과 같은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 예의, 재치, 신뢰를 느끼게 하는 목소리, 악수를 할 때 굳게 맞잡은 손, 따뜻한 미소, 밝은 마음가짐과 같이 자칫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은 당신의 사소한 행동에서 인품을 발견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라. 누구를 마주하든 공손하게 대하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일주일 동안 예의를 갖춰 행동해보고 예의가 습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인사를 건넬 때 미소 짓기,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등의 도전도 좋다. 30주 정도 노력하다 보면 남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막연한 꿈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펜을 들고 막대한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적어 내려가자. 이때 자신이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의 관심사와 가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당신의 노트에는 열정 가득한 취미 활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우아한 저녁 식사,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훌륭한 책과 안락한 집과 가전제품,
귀엽고 충성스러운 반려동물, 사랑하는 가족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작성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자. 돈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목표도 있겠지만 단순히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너덜너덜한 신발에 불만을 가지기 전에 두 발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매일 출근길에 나서며 투덜대기에 앞서 직장이 없는 자들의 서름을 떠올려라. 지난밤 남긴 음식을 억지로 데워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기 전에 무료 급식소를 찾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혀를 차기 전에 아이가 아프던 때를 떠올려보라. 당신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인생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라. 더 멀리 가고 싶다면 절제하라.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목표를 이루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싶으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때 우리는 집중이 흐트러졌음을 인지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 문제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 악마가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거나 잠깐만 눈을 붙이자고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식사와 수면은 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 챙겨도 늦지 않다. 하루 중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히 적어보자.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친구와 어울려 놀거나 혹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목표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만약 너무 오랜 시간을 계획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깝게 여겨라. 시간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실패의 잔해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가?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스스로가 너무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괜찮다. 어느 소설가는 인간이 노력하는 한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실패한 경험의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모두 생각해보라. 분명 무언가를 잃었겠지만 틀림없이 얻은 것도 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절망의 이면에는 그 크기만큼의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한 좌절과 절망이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절망 속에 숨어있는 희망의 씨앗을 잘 찾아 심고 소중히 가꾸면 내가 경험한 절망의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큰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경험한 크고 작은 절망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어떤 좋은 배움을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삶의 질은 두려움의 크기가 결정한다.
두려움은 신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강한 믿음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도 믿지 못한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다. 그래서는 성장할 수 없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선택의 순간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두려움 자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내가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는 시작한다. 성공을 향한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는 긍정적 다짐과 확신을 반복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를 글로 기록하자. 모든 문장은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하며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침에 항상 웃는 사람이다처럼 긍정적인 결과만을 말하는 간결한 문장이 가장 좋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스스로의 계획에 책임을 진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치지 않고 행동한다는 다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생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다짐을 기록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하라. 목표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긍정의 문장은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결점만 찾는 눈으로는 행복을 볼 수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곳곳에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 감사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일기에 적어보자. 아주 사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매일 적어나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감사할 일이 30가지나 쌓여 있을 것이다.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안에 감사할 요소는 반드시 있다. 손톱만큼의 가능성에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과 가능성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행위와도 같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이 자신에게 던져준 시련을 나열하고 그 고통이 어떤 새로운 감사함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의 힘을 잊지 말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존 밀러. 두려움의 끝에는 용기가 있다. 인간은 가난, 타인의 비난, 건강 악화, 사랑의 상실, 노화, 자유박탈, 죽음이라는 7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살면서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스스로를 믿으면 두려움은 마음속에 끼어들지 못한다. 그 전에
믿음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나폴레온 힐은 행동하는 힘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힐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몸을 움직이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땐 늘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문장을 떠올리고 그대로 실천하라.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라.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라. 특유의 따뜻한 그림체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모지스는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아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행동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노하우도 쌓인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 내린 결단이 당신의 평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내일 되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부터 실천하라. 성 제롬.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목표는 글로 남길수록 이루기 쉽다. 힐은 규범을 글로 기록하고 삶이 힘들고 엇나갈 때마다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다지곤 했다. 신념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고 잊혀진 생각은 빛을 볼 수 없다. 실제로 잠시만 신경이 흐트러져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헤매기도 한다. 하지만 글은 다르다. 종이에 직접 적어둔 내용을 읽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짐을 반복해서 곱씹을 수 있다. 당신도 자신만의 규범을 만들어 기록하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나 자신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선뜻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엔 기필코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규칙을 다시 작성하라.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적어두고 잠재의식에 완벽히 새겨질 때까지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평소에 훈련된 잠재의식이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희망하기와 준비하기는 다르다. 목표는 희망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이 아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원하는 바를 이미 가진 듯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꿈꾸는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만약 당신이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당장 러닝머신을 달려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바라보지만 말고 말을 걸어야 한다. 긍정은 잠재의식을 깨우는 알람이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잠재의식에 흡수된 감정은 당신 주위를 오래 맴돈다.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의 감정을 가지면 반대편 감정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을 망치는 부정적 감정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긍정적 감정을 잠재의식에 속삭여라. 잠재의식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잠들지 마라. 토마스 에디슨.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룬다. 오늘 해야만 하는 행동을 미뤘다가는 의지가 느슨해져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될 확률이 높다.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미루다 보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하게 된다. 놀랍게도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진정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쇼 라즈니시.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일만은 남아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거머쥐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우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되뇌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긍정적 확신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어주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행동하도록 자연스레 이끌어줄 것이다. 그 다음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표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획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각 단계를 달성하기가 점차 쉬워진다. 당신이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이루었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훗날 세상이 더 크게 보답할 것이다. 힐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타는 열망이 없고 작은 방해물을 마주했을 때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이다. 방해물 앞에서 당신의 본능은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자질이 부족해.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가족이 다 힘들게 사는데 나 혼자 성공할 리가 없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사람도 있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방해물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진정한 인생은 한 번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섰을 때 시작된다.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동요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나폴레온 힐. 대바의 한 줄 평.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고 새기듯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현실로 이룰 수 없다.